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снова я, Ханне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урок под названием «Просьба». 네, 오늘은 제8과 요청 단원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부탁을 받았을 때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제가 그런 것을 한국 사람들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거절을 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부탁을 하는 방법과 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탁과 거절 관련 어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 요청, 도움 이렇게 세 가지 어휘가 있는데요. 이 부탁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탁이라는 명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부탁이라는 명사는 부탁을 하다 라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탁을 하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탁을 받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을 받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탁을 들어주다가 있는데요. 이 들어주다는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한 대로 행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제가 어려울 때 친구가 나에게 숙제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숙제가 어렵지 않으면 제가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부탁을 들어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숙제가 어려워서 제가 들어줄 수 없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때는 부탁을 거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청이라는 명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요청 역시 부탁하고 비슷하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요청과 부탁의 다른 점은 부탁은 내가 필요한 일을 부탁하는 것이고요. 요청은 꼭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라고 말할 때도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 가게를 청소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제가 그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아주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요청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다 외에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청을 수락하다가 있고요. 여기에는 요청을 거절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반대가 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수락하다는 어떤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요청을 수락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을 요청을 거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를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이라는 명사인데요. 이 도움은 돕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다 이런 표현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돕다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같이 해주다 이런 의미가 되죠. 네, 그것을 명사로 표현하면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다 혹은 도와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도와주다입니다. 그 외에도 도움은 도움을 받다 아니면 도움을 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을 받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도움을 청하다의 청하다는 요청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도움을 청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표현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곤란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들은 모두 부탁이나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받았을 때는 죄송하지만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좀 곤란하겠는데요. 이 일은 좀 불가능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모두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절하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탁할 때나 요청할 때의 태도하고 관계가 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정중하다하고 무례하다가 있는데요. 두 개는 반대가 되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는 이러한 태도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정중한 태도는 아주 예의가 바르게 그런 태도로 요청하거나 부탁을 하는 거고요. 무례하다는 반대니까요. 예의에 맞지 않게, 예의가 없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볼까요?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부탁을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사들인데요. 꼭, 제발, 부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꼭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부디가 나와 있는데요. 부디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아주 정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또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лов, которые вы сегодня прошли. И первое слово у нас колян хада. Это что-то трудно. Пример такой. 죄송하지만 잠깐 이 가방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미안해요. 보시는 것처럼 제 양손에도 모두 침이 있어서 좀 곤란한데요.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извините, вы не могли бы немножко поддержать эту сумку? Извините, но, как вы видите, у меня в обеих руках вещи, так что немного сложнова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от это употребление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форме отказа, то есть мне сложно поддержать ваши вещи.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у нас это 정중하다, достойно, с достоинством. 제가 준현 씨에게 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죠? 준현 씨가 매우 기분이 상했을까봐 걱정이에요. 준현 씨에게 존중하게 사과해보세요. 준현 씨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예요. И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что я обидела Чуньона. Что же теперь делать? Я переживаю, что я испортила ему настроение. Попросите у него прощения, 존중하게, то есть достойно. Потому что он великодушный человек, 마음이 넓은 사람. То есть великодушный человек, он поймет.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грамматике.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о, а, когда, ода,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какого-то действия, изменение состояния или продолжение состояния.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어아, 가다, 오다 예문을 보면서 이 문법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네요. 여기 어아 가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다라는 동사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동사죠. 그래서 어아 가다를 사용하면 지금의 나, 즉 말하는 시간으로부터 계속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는, 이후의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가다 여기에서처럼 깊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를 사용하면 지금부터 어떤 상태가 점점 더해지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가 더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계속 밤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은 대화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까요? 일이 다 끝나가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역시 여기서도 어학 가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의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일이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나로부터 이때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이 다 끝나는 시간에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미래의 특정한 때를 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로부터 그때의 특정한 때로 가깝게 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은 어와 오다를 사용하는 예문인데요. 이 어와 오다를 사용하는 이 예문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와 오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컴퓨터와 외국어를 계속 공부해 왔어요. 아까 어와 가다가 지금의 나로부터 멀어지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어와 오다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가까이 오는 이미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와 오다는 일이 시작된 시간, 즉 과거의 어떤 때로부터 지금의 말하는 시간의 나에게 아주 무엇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시간부터 지금의 나의 시간까지 계속 어떤 일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와 가다 오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어와 가다 오다를 더욱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ями окончания о, а, када, о다. 이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이력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던데요. 대학생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어요.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я так смотрю по вашему резюме, у вас очень богатый опыт. Да, я еще со студенческих времен накопил различный опыт.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а» «ватта» означает, что этот опыт все время накапливается, это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ит постоянно и идет до настоящих времен. То есть, что этот человек и сейчас еще продолжает накапливать этот опыт.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고향으로 들어갈 준비는 다 했어요? 네, 짐이 하도 많아서 지난주부터 준비해왔어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ы уже готовы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вы уже подготовились, все вещи подготовили? Да, так много вещей, что еще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готовлюсь.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он готовится, и вот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это действие подготовки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окончание, которое на изучении, это у нас ки парада. Выражение пожеланий. Желаю вам то или желаю вам это. послушайте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순서님. 네, 기 바라다의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기 바라다에서 바라다는 무엇을 희망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기 바라다는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문법이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법도 사실은 희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매일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 학교에 일찍 오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의 희망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 일찍 오기를 바랍니다 와 같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표현하는 것은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졸업 후에 좋은 일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역시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청이나 부탁입니다. 그런데 기 바랍니다를 사용하면 얻었으면 좋겠다보다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부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졸업 후에 좋은 일자리를 찾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매우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예문은 대화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의 의미는 A씨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꼭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를 바랍니다는 의미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중한 부탁,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어휘에서 배운 표현인 부디와 같은 부사를 같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시간이 되면 부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를 바라다를 가지고 또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기, 바라다.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바쁘신데 결혼식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와야죠. 두 분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Спасибо, что вы, несмотря на всю свою занятость, пришли к нам на свадьбу. О чем речь? Конечно, я должен был прийти. Я желаю вам впредь обоим счастья.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다음 달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요? 고향에 돌아가서 잘 지내기 바랍니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я возвращаюсь на родину. Да? Ну, желаю вам всего хорошего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одину. 네, 오늘은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부탁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노트 필기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 필기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공책에 간단하게 적은 내용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못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거절한 이유는 집에 노트를, 공책을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스볼 씨, 어제 왜 수업에 안 왔어요? 어제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못 왔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네, 많이 나았어요. 나기마 씨,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어제 수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노트 필기하는 것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저녁 모임 때 빌려줘도 될까요? 집에 두고 왔거든요. 네, 이따가 주세요. 고마워요. 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기마 씨입니다. 예스볼 씨, 어제 왜 수업에 안 왔어요? 어제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못 왔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네, 많이 나았어요. 나기마 씨,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어제 수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노트 필기한 것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부탁을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서 먼저 허락을 구하죠. 어하도 되다를 사용해서 허락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어제 수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여기 그러는 데는 부탁을 하는데 이런 의미겠죠. 노트 필기한 것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려주세요보다 빌려줄 수 있어요가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아주 예의가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나기마입니다. 물론이에요. 공책을 빌려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따가 저녁 모임 때 빌려줘도 될까요? 네,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집에 두고 왔거든요. 그 거절의 이유를 거든요를 사용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과 거절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거절을 할 때는 보통 거든요를 사용해서 이유를 밝히면서 거절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따가 주세요. 고마워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대화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스볼 씨, 어제 왜 수업에 안 왔어요? 어제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못 왔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네, 많이 나았어요. 나기마 씨,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어제 수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노트 필기하는 것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저녁 모임 때 빌려줘도 될까요? 집에 두고 왔거든요. 네, 이따가 주세요. 고마워요. 네, 이제 대화문의 내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부탁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일 저녁에 이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삿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내일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절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밝혀줘야겠죠? 내일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듭요를 사용해서 이유를 밝히면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대화문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기마 씨하고 예스볼 씨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스볼 씨가 되어서 부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스볼 씨, 어제 왜 수업에 안 왔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미안해요. 내일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탁을 하고 거절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수업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삿짐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 못 왔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삿짐이 너무 많아서 이삿짐을 싸느라고 학교에 못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삿짐이 많아서 못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삿짐을 많이 정리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부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내일 저녁에 이사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이삿짐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서 도와주세요 보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안해요. 내일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요를 사용해서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화문 연습을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И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154 и вместе прочитаем текст про просьбы. Итак,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된다. В жизни мы встречаемся с разными делами.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혼자 в одиночку 다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То есть все эти дела в одиночку решить бывает сложно. Поэтому 누구에게나, хоть у кого бывают такие случаи, когда приходится просить или запрашивать помощь у других людей. 부탁을 하는 것은, то есть то, что мы просим, 나를 낮추는 일도 아니고, то есть не унижает меня, и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и не показывает моих слабостей, моих недостатков. Наоборот, вот эта просьба, то, что я прошу,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я признаю то, что мне не хватает. И вот этим самым
Я показываю человеку, которому прошу, то, что я полагаюсь на него, и я верю ему. И это, Росо, может дать мне 기회가 된다, т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завязать новые отношения. 나를 도와준 사람이 다음에 내게 부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Потому что э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помогает мне, потом в следующем может попросить меня о чем-то. Кроме того, во время того, как мы просим, в этот период, мы должны знать, мы должны уметь принимать отказы. 거절을 당하다 – это получать отказ. В зависимости, конечно, от ситуации человека, собеседника. 그러므로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말고, то есть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когда вы получаете отказ в выполнении своей просьбы, не думайте плохо.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То есть вы должны постараться понять, что у 상대방, то есть у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напротив,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вы просите, не было другой возможности, кроме как отказать вам. И здесь 거절을 할 수밖에 없다, то есть двойное отрицание обозначает уже положительное действие. 네, 오늘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본 경험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쯤은 부탁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했나요? 부모님께 어제 저녁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죠. 그래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이니까요. 부탁을 드렸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부탁을 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용돈을 미리 받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용돈이라는 것은 제가 학생들처럼 이렇게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님께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받는 돈을 용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돈을 미리 받고 싶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부탁을 드렸나요? 꼭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서 용돈을 미리 받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절하거나 부탁을 들어주셨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이렇게 부탁이 어려운 이유는 요즘 부모님도 이사 준비로 필요한 돈이 많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쓰기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델린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просьба».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я «о», «а», «когда», «ода», выражающее и указывающее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действия. Прошли с вами такж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окончание «ги», «парада», указывающее на желание. 네, 오늘은 이렇게 요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배운 것처럼 한국에는 요청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생각해서 표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